지난번 콜드카드 하드 월렛에서 비트코인 해킹 사례가 발생되더니 오늘은 트레저 하드 월렛 사용자 10,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하드웨어 월렛 제조사들의 보안 사고를 분석하고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시장에서 콜드 월렛 또는 하드웨어 월렛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금고처럼 여겨져 오기도 했고,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는 것은 내가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공개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는 등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가능한 한 하드 월렛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하드웨어 월렛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트레저와 콜드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는 우리에게 자산 보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나쁜 사례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2026년 8월 14일 오늘 공식 발표된 트레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다행히 트레저 자체 하드웨어나 내부 암호화 시스템이 뚫린 것이 아니라 트레저가 이용하던 서드파티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침해당하면서 발생한 공급망 보안 문제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트레저 기기를 구매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던 외부 협력사의 보안망이 뚫려서 이로 인해 트레저 기기를 구매한 고객 약 13,000여 명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입니다. 2026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제품을 구매한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브라질,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전 세계 각국의 구매자 총 13,689명이 피해를 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데이터는 고객의 실명, 실제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전부 노출되는 풀 데이터 셋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레저가 도입해 두었던 고객 개인정보 보관 기간 90일 제한 정책 덕분에 90일 이전에 구매했던 수십만 명의 고객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13,000여 명 선에서 방어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저의 직접 배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피해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하드월렛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이나 2차 인증 정도는 해두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기기에 보관된 코인 탈취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발견된 바 없고, 기기를 배송할 때 필요했던 정보들만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커들은 유출된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조합해서 피해자에게 매우 정교한 맞춤형 표적 피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트레저 공격 지원팀이나 임직원을 사칭해서 최근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니 첨부된 링크에 24개 단어 복구 구문을 입력하라는 가짜 이메일 혹은 SMS를 보내거나 물리적 주소로 악성 펌웨어가 심어진 변조 기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식의 고도화된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번 해킹 사건만이 아닌 모든 해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만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 않은 일이 발생될 경우 코인만렙이나 모바일랩 채널에 꼭 문의하셔서 더블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밝혀진 트레저 사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갑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해킹이지만, 콜드카드의 비트코인 탈취 사건은 지갑이 털려버린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였었는데요. 캐나다의 유명 하드웨어 보안 기업인 코인카이트가 제작한 콜드카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 전용 하드 월렛으로 손꼽던 제품이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콜드카드는 2026년 8월 초 1억 3천만 달러,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흔적도 없이 탈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은 펌웨어 내 난수 생성 알고리즘의 결함이었습니다. 난수 생성 알고리즘은 지난 2021년에 배포된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대부분의 콜드 월렛에 심어졌고, 이 펌웨어를 받은 지갑이 24개의 복구 구문을 생성할 때 단어들을 무작위로 조합해주는 난수 생성기가 완전한 무작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특정 패턴을 띠거나 엔트로피가 현저히 떨어지도록 설계된 채로 단어가 만들어져서 해커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 누군가 만들었을 24개 단어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갑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얼탱이 없는 해킹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이, 해커는 콜드카드 기기를 훔치거나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고도 취약한 시드 구문들을 도출해내서 해당 지갑에 장기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공격자의 지갑으로 무단 전송해 버린 것인데요. 지금까지 하드 월렛은 내가 단어 관리만 잘하면 절대 누구에게도 해킹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이러한 믿음은 콜드카드 사태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업계 전반에 패닉이 확산되며 장기간 움직이지 않던 고래들의 휴면 비트코인들이 보안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나 다른 다중서명 지갑으로 대고 이동하는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정리드린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지갑 자체의 문제, 나머지는 지갑을 이동하는 데 발생된 문제로 봐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번 달에만 2번이나 발생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안과 관련한 원천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는 것이 덜 안전하지만 거래하기 편하고 스테이킹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추가 혜택이 있어서 위협을 무릅쓰고 코인을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거였지만, 이번 사태들을 생각해보면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위험한 건가? 라는 원천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는 건 내 코인을 거래소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FTX와 같이 거래소가 망해버리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거래소 및 비트겟, 바이비트, 바이낸스, 맥시와 같은 거래소는 비밀번호 이외에 문자, 이메일, OTP, 패스키 등의 추가 인증이 있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모르는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지 못하도록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래소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주소에는 코인을 보낼 수조차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안전 조항을 추가해 두었죠. 물론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는 것은 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과 같이 하드월렛 해킹과 네트워크 해킹이 만연한 상황에서 과연 지갑이 거래소보다 더 안전한가에 대한 원천적인 궁금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소중한 코인을 지키기 위해 한 지갑 혹은 한 거래소에 코인을 모두 보관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모르는 이메일을 받았거나 심지어 아는 이메일이나 문자라 해도 링크나 파일을 받는 것은 극도로 조심하셔야 하고요.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코인 과세도 생각해서 당장 사용할 생각이 없다 해도 해외 거래소 몇 개 정도는 반드시 미리 가입해둬서 신분인증까지는 미리미리 꼭 해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코인만렙과 제휴되어 있는 거래소들을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에 대비하는 만렙이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